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본도형 두 번째 시간 점선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영상 보이세요? 아까 얘기한 그 X선, 엑스레이 한번 잠깐 관련된 YTN 그 사이언스의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속 그 첫 번째 사실을 밝힌 의료 영상기기. 1895년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고, 렌트겐은 이 X선의 발견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곡사선, 즉 전자기파의 일종인 X선은 X선관이라고 불리는 진공 방정관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 전자가 물체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X선. 그러나 크룩스관 형태의 X선과는 관전류의 양이 매우 적고 조종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1916년 캐소드에 필라멘트가 부착되어 더 많은 관전류를 흐를 수 있게 개발된 새로운 X선관이 현재의 X선관의 기본 모형이 되었습니다. 렌트겐은 이 진공 방정관을 이용해 음극선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미지의 광선 X선을 발견했고, 효과력이 강한 이 X선을 이용해 아내의 손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X선이 발견된 다음 해인 1896년, 에디슨은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X선 기계를 설치하고 사람의 뼈를 그래서 X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좀 전에 여기 설명 나왔듯이 이러저러한 것인데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 또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해로운지도 모르는, 뭐라고 했냐면 미지의 상태, 미지수 X예요. 이게 이 X선이 어떤 이름이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그 과학적인 그 빛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처음 이제 시도하고, 이게 어떤 성능이 있는지 막 탐구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 수 없는 수, 미지수 X처럼 알 수 없는 선이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신기하죠? 에디슨도 나오네요. 들여다보는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X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X선을 촬영하는 자체가 의사와 환자에게 큰 흥미거리였으며 사교와 사업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지 4, 5년이 지나 20세기가 되면서 그 당시 엑스레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은 오늘날 나노기술, 유전공학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X선 촬영기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의료 영상기기입니다. 엑스레이는 의료 영상기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편리성을 주는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공항의 검색대에서 가방 속의 위험물질을 판독해내는 비파괴 검사 장비 역시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더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보존과학에서도 엑스레이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소중한 미술품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나 균열 등을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전 시간에 가면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물의 여정이라고, 잠깐 보시죠. 그래서 물방울 하나하나를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들이 움직여서 나란히 움직이니까 면처럼 보이고, 막 얘네들이 시간을 주면서, 물론 실이 있습니다. 줄로 얘네들을 이렇게 제어한다 그러죠. 모터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선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도와 같이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또 불꽃놀이나 레이저 쇼하고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거꾸로 된 역 피라미드 모양을 연출하고 있죠. 피라미드 거꾸로 하거든. 피라미드를 꾸겨서 피라미드로 만들어. 다시 피라미드가 올라가고 피라미드 한 개가 떨어지고 세 개. 엄청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점선먼들이 모여서 뭐 영화, 애니메이션, 예술 작품 활동 등에 활용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어디 갔더라? 교과서 1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아까 영상이 안 좋아서 좀 하나가 잘렸는데 145페이지 아까 요거 확인하다 말았죠? 확인하다 말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역 니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역 니은의 수직인 직각 표시 그래서 되신다. 니은 디귿과 기역 니을이 수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146페이지 펴주세요. 146페이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위에 빨간색 볼펜 준비. 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점, 포인트, 점, 선 동그라미, 라인도 이제 세 가지예요. 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 사실은 선분 세그먼트라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직선을 얘기하죠. 구부러지지 않은, 흔히 말하는 직선. 그 다음에 구부러진 커브.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려더라?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반직선. 아까 엑스레이 나왔었죠? 그래서 엿을 자르듯이, 아까 떡볶이 자른다고 얘기 표현했죠? 떡볶이의 떡을 뚝 잘라서 반으로 나누어진,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끝이 없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반직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면, 플레인. 비행기가 영어로 뭐예요? 비행기. 에어플레인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면이다. 라면이 아니라 평면이다. 그 뜻이죠. 에어플레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살펴보고 걔네들에 의한 명칭들 몇 가지, 교점, 교선, 뭐 거리, 중점 그런 것들하고 표현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생활열기 아래, 생활열기 안 읽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열기 아래 그림과 같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영상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쳐주세요. 다음 그 그림과 같이 점 동그라미,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 동그라미, 퐁당 화살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 동그라미,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된다. 면. 그래서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세 번째처럼 곡면, 구부러진 면도 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져 있고, 면도 마찬가지 무수히 많은 선, 걔네들이 또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줄 쳐주세요. 그 아래 이번 단어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코파이 상자, 무 여러 가지 사물들을 관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막 어려운 계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 빨리 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 그랬어. 엄마들은 계산 빨리 하라고 동네 빨간 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빨리 계산하는 게 그게 수학이지. 수학은 왜 배운다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관찰하세요. 상상하시고. 보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에 있는 도형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평면, 도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립면체 원기둥과 같이 한 평면에 있지 않은 도형을 입체 도형 동그라미.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지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모두 점,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시간을 많이 잘라먹었기 때문에 147페이지로 갑니다. 147페이지. 줄쳐주세요. 그림과 같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 동그라미 번개 표시 푹 찔러주세요.
점은 점인데 만나서 생기는 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 교선 화살표 만나는 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도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케이크를 2번 잘랐을 때, 그 다음에 김을 손가락으로 뚫었어요. 김을 손가락으로 뚫었어. 어머님들이 좋아하겠죠. 에이. 그때 구멍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선 김을 접었어요. 아니 뭐 색종이 종이접기 생각할까? 접으면 선이 생기죠. 교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여러분 아까 떡볶이 얘기했어. 떡볶이나 김밥을 뚝 자르면 그때 생기는 요 가장자리 모양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교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저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써주세요. 1번 교점은 빨간색 표현으로 여기 화살표 여기 하고 또 요점이 되겠네요. 요점이 2개가 있네요. 2 써주시고 여기 2번은 좀 특이한데 막 저기 아까 불꽃놀이 하듯이 여기 한 점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만나네. 교점이 3개나 되네요. 줄넘기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는 교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사과를 자른다 파인애플을 자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박 맛있지? 수박을 뚝 자른다고 생각하면 교선은 1개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교점은 없나요? 교점이 몇 개일까? 만나는 점. 이거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교점은 셀 수 없이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4번 교선은 몇 개일까요? 마치 수박을 잘라서 정사각형으로 미안합니다. 정육면체로 만든다고 칩시다. 그때 생기는 교선은 아래에 3개 자꾸 왜 그러냐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틀리네. 아래에 4개 또 위에 4개 두부처럼 두부 자르고 있습니다. 옆에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개 곱하기 3은 12개 맞네요. 12 이렇게 교선은 많아지겠네요. 마치 여러분들 생일날 케이크를 이거 동그란 것만 있으면 그렇잖아. 이게 정육면체로 만들어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생각열기 아래 생각열기 아까 여러 가지 나왔었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피아노나 기타 줄도 평행하게 이렇게 나란히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상한 말 당연한 건데도 우리 총 쏠 때 생각해볼까요? 아니 화살 양궁 뭐 투어나 게임할 때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한 점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죠. 여기 있어처럼 더 그을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 동그라미 쳐주세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비례하는 그래프 그릴 때 원점하고 또 한 점, 2점만 잡아서 이어주세요 그랬죠. 직선이니까 구부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서로 다른 2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하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아까 엑스레이 보여드렸어요. 엑스레이 148페이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표현 얘네들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가 얘기한 대로 끝없이 상상하라 그랬습니다. 끝없이 양쪽으로 2점을 지나고 끝없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떡국떡 쫙 뭐 지난번에 어디선가 김밥을 막 200m인가 300m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잘라먹는 그걸 행사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00명이 먹는 그 비빔밥 해먹는 소치 있어요. 고려시대 때도 어느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빔밥을 해먹으려고 이따만한 철화길인가? 이따만한 그런 큰 솥을 만들었다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여기를 이런 직선 AB라고 말한다고 이거 초등학생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직선 AB.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준을 잡겠어요. 마치 자동차나 그거 탈 때 손잡이가 있듯이 또는 여러분들 칼이나 부엌칼 어머님들 쓰실 때 손잡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연필은 어때요? 연필, 볼펜 손잡이가 다 있죠? 그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와 B 2점을 잡아서 직선 AB. 그래서 끝에 화살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이렇게 이쪽은 잘라서 버렸어요. 쭉 잘라서 없는 거야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이 시작. A에다가 써주세요. A에다 스타트. 시작이에요. 시작이고요.
스타트. 시작이고 B는 끝이 없어요. 아까 엑스레이 얘기했습니다. 플래시로 빛을 비추면 엑스레이 쏘면 저게 저쪽으로 레이저가 저쪽으로만 나가지 나한테 오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시작해서 저쪽으로만 나가요. 끝없이. 그래서 화살표도 B 쪽만 하시고 A는 여기는 화살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직선을 나타내요. 엑스레이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영상 아까 보여준 겁니다. 레이 PC 가오리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그 물고기를 레이 PC라고 합니다.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 AB. 이번에 그것도 길어. 떡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냉면 여러분들 냉면만 길이가 1m씩 돼요. 그거 먹고 힘들잖아. 잘랐어요. 양쪽을 다 잘랐어. 떡볶이 자르듯이. 떡국은 더 뜨거운 거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작게 해놔서 만약에 떡국떡을 주먹만하게 만두처럼 크게 했다가는 딜걸 큰일 나겠죠? 엄마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떡국떡을 자르지 말고 이따만하게 주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양쪽에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선 분하면 선을 분해한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떡볶이 생각하세요. 떡국떡 잘랐어요. A에서 B까지 여기가 끝이에요. 양쪽이 끝이에요. 요것을 선분 AB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왼쪽에 줄 쳐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직선 AB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 아래 반직선도 AB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줄 쳐줘요. 또한 반직선 BA는 이쪽이 시작하는 쪽이에요. 그럼 B에서 시작하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점 B에서 시작 스타트해서 점 A 쪽으로 뻗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니까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쪽으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얘는 저쪽으로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반직선 BA와 반직선 AB는 다른 것이다. 그 아래 선분 마찬가지 줄 쳐주세요.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을 선분 AB라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선분 한글로 쓰죠. 선분 AB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도 건전지를 어떻게 돼 있어요? 건전지 여러분들 자석도 이쪽이 양극, 음극 그렇게 한글로 써놓습니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 기호,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 음극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뒤에 여러분들 리모컨 뒤에 열어보세요. 건전지 있는데 열어보세요. 열면 거기에 이쪽이 양극인지 음극인지 다 표시해놨어요. 그거에 맞게 껴줘야 되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뒤에 분해해 보면 배터리 부분이 반대로 안 끼워지게 돼 있어요. 1번 그 아래 1번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네요. 해보겠습니다. 1번 도형을 그리고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1번 보겠습니다. 직선 AB에서 A에서 B까지 자를 대고 쭉 그어주세요. 끝이 없어야 돼. 끝없이 직선 AB 그려주세요. 선생님 명암 다 줬어요. 명암이 자야 그게 그 각도기도 되고 여러 가지 하고 거기 이제 시계판 모양을 연결하면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교실에서 보도록 하시고 이어주세요. 끝없이 떠들어가요. 직선 AB. 그 다음에 선분이 아니라 반직선 BC 어디서 시작합니까? B에서 시작합니다. B에서 초록색 B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없이 그어주세요. 책에다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분 AC 얘는 양쪽이 끝이 있어요. A에서 C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조금 어려운데 세 점 ABC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같은 것을 짝 지으시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같은 거는 선분 AC 하고요. 선분 CA 어딨어? CA 얘네 둘은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에서 C까지죠. C에서 A까지. 선생님이 이해하라고 위아래다 그랬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들 지도 같은 거 보면은 교통량이 많은 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로 가면 안 되겠죠. A에서 C까지 막히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게 표현이 애매한데 이제 지우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블루에서 AC 여기 AC 동그라미 반직선 AC 동그라미 그 다음에 AB 동그라미에서 얘네 둘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네 둘은 같아요. 왜 그러냐면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반직선이니까 이쪽으로 끝이 없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AC도
AC도 A에서 시작해서 C 쪽으로 같은 방향이네. 선생님이 이해하기 좋게 위아래로 그렸습니다만 하나의 선에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조금 위험하네. 잘릴 뻔했어. 하나의 선에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활동하다가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서 어차피 겹쳐지겠네.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색. 아이고. 노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일려나? CB 어디 갔어? CB 이번에 세모 여기 이렇게 세모 노란색 옐로우 이렇게 해주시고 CB와 반지선 CB와 반지선 BC. 이거는 다른 건데 왜 나왔지? 그 다음에 반지선 BC. 얘네들은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BC네. 여기 이거 반지선 BC.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여기 이제 다시 빨간색으로 들어와서 요 AB하고 직선 AB하고 직선 BC 요거 미안합니다. 헷갈렸네. 얘네들도 이해해 주세요. 얘네 둘은 같은 거예요. 어차피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겹쳐져 있으니까 같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 그 아래 문제 2번 아래. 자, 문제 2번 아래. 줄 쳐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이을 수 있는 선은 무수히 많지만 마치 여기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겠죠. 또 뭐 수의역까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저기 중랑천 걸어가다가 집에 갈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중에 가장 짧은 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겼어요. 고무줄 생각해보세요. 고무줄 쫙 잡아당겼어요. 가장 짧은 것은 선분의 AB이다. 선분이라고요. 선분. 이때의 선분 AB를 연결한 자를 대고 쭉 그어준 고무줄로 연결한 선분의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별표 3개. 그래서요. 길이하고 거리는 다릅니다. 거리는 하나고요. 길이는 여러 개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놀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리는 제일 짧은 거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149페이지. 자, 그래서 줄 쳐주세요. 선분 AB의 길이가 10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10cm 단위까지 나타내서 이렇게. 그래서 선분이라는 우리말로 안 쓰고 기호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여러분들 설계도나 설명서 그런 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을 때 길이 동그라미. 길이가 같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AB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D는 이렇게 있어도 길이가 같으면 저렇게 표현합니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야. 같은 게 아니라 길이가 같다고요. 길이가 같다고. 또 넓이가 같을 때도 삼각형이나 사각형에서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한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2등분. 이 말이 중요해요. 2등분에다가 화살표 2등이면 그냥 2분하는 게 아니라 등자가 붙었어요. 등자가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피자를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자른 케이크를 아무렇게나 자른 게 아니라 등자니까 같을 등 똑같게 분해했다는 얘기예요. 삼겹살 여러분 등분 3등분 돼 있나요? 그렇게 하기 힘들지. 일부러 케이크 같이 일부러 층층이 쌓으면 모를까 똑같이 만들기 힘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2분한다 3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같게 만들었을 때 등자 때문에 그래. 등자 때문에 2등분하면 그때 2등분하는 점 M을 C 정작 퀴즈. 이 M은 뭘까요? M은 미들. 중학교 가운데 미들. M이에요. 선분의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길이가 전체의 반이 되겠죠. M까지 MB에서 이렇게 되겠죠. 미들.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우리 저 축구하거나 뭐 농구할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선은 미들 라인이라고 안 그러고 하프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이제 전체 경기장의 반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어쨌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림에서 점 B는 점 AC의 중점이고 중점이라고 주었어요. 이게 중점이 아니면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C의 중점이니까 같다라는
표현으로 등호 표시를 짝대기를 2개를 그읍시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펑당 펑당 양팔 간격 이렇게 양팔 벌리면 대부분 비슷하죠. 중점이고 점 C는 표현이 애매한데 점 C는 BD의 중점이래. 또 여기. 그러면 요 C가 또 얘를 또 2등분 했으니까 펑당 펑당 이 길이하고 여기 이 길이도 같게 되겠네. 그래서 3등분이 되겠네. 3등분.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수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수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셋이 다 같은 거지 뭘 우리 말을 어렵게 해. 3등분. 이름하여 삼겹살이 아니라 등자를 꼭 넣어줘야 돼요. 3등분 됐다는 얘기네요. B하고 C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주세요. AC는 AB의 요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2배 2 써주세요. 여기 네모 아래 2 1번에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 요 전체 길이 AD의 길이는 AB의 길이 얘하고 얘가 같은 야 귀찮다. 이거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B의 길이는 소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10이 될지 뭐 5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로 재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얘가 같으니까 여기도 A CD의 길이도 A 같으니까 A라고 이렇게 쓰자고. 문자가 그래서 편한 거예요. 말로 길이가 같아 얘들아. 그게 아니라 A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그렇게 되면 A에서 C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까지는 2A 2배가 되겠죠? A에서 D까지는 3A 3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어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아래 2번 보시면 이렇게 될 때 AC의 길이 AC 남학생들 욕 많이 하죠. AC의 길이가 14라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A가 2개니까 2A의 길이가 14라면 이거 파란색이라 안 보이네. 노란색 나와라. 노란색 옐로우 14라면 이 길이가 14면 그거 반 뚝 잘랐어요. 떡국처럼 엿자르듯이 뚝 잘랐어. 7이란 얘기네. 그러면 요 길이가 7 이거 또 노란색은 또 안 보인다. 그린 초록색 나라 7 이렇게 되겠네. 7cm 7cm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BC의 길이 써주세요. 7cm 써주시고 AD 길이 전체 길이 아까 AA 3A라고 그랬죠? 73 21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머나 벌써 28분 돼가네. 오늘은 조금 이번 시간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어요. 요거는 149페이지와 친구와 같이 하기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힘들죠. 알다시피 해서 거기 150페이지도 스스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삼각기둥을 영어로는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프리즘 분광기처럼 빛이 들어가면 이쪽 면에서 퍼지죠. 프리즘 분광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영상 시간이 조금 어렵게 되겠는데 이게 EBS 클래스에 업로드가 잘 될지 모르겠네. 1번 그 다음에 1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드디어 각이 나왔어요. 각 혹시 각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각 하면 앵글이라 그래요. 앵글이가 아니라 앵글 카메라 앵글 우리 영화나 그런 거 찍을 때 앵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보는 이런 평평하게 마주 보면 평범하지만 위에서 찍는다든가 아래서 찍는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영화 찍을 때는 위나 아래나 뒤에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앞에서 괴물 귀신 딱 앞에서 무섭다고요? 알았어. 이렇게 괴물 딱 앞에서 봐봐. 별거 아닌데 이제 뒤에서 본다든지 음악하고 막 피 흘리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앵글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도 여러 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학습이어서 아래 평각 동그라미 평평한 각 180도 얘기하겠죠. 교각 이건 만나서 생기는 각. 막꼭지가 막꼭지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들었어요. 가위 하면 가위 이쪽으로 자르면 서로
마주보는 각이 생기죠?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직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직각, 직교, 수직 같은 거라 그랬죠. 수직 이등분선 나왔네. 말이 어려워. 6글자나 되네. 어려운데. 수직이면서 이등분 한다는 얘기죠. 수선의 발 맞아요. 풋이야 풋. 풋 오브 퍼펜디큘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선을 내려 걸었을 때 그 발이 어디냐. 아까 추 보여줬죠. 추 살펴보았습니다. 경사로 이렇게 나왔네. 경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의 도로도 이렇게 볼록하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야 비가 왔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수구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실 방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방은 평평하게 돼 있는데 욕실 바닥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으며 자 여기서 사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저 알프스와 여러분들 알프스나 저 스위스나 그런 데는 지붕이 캐나다 같은 나라는 뾰족해요. 그 이유는 눈이 오면 눈이 쌓이지 않고 빨리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궁들은 그 윗부분을 뾰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빗물만 내려가면 되는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오리 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죠? 러시아의 궁들 말이야. 성당이나. 왜냐하면 눈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 흘러 내려가도록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해놔야 눈이 이렇게 저절로 녹으면서 흘러내려요. 잘 흘러내려요. 안 쌓이고. 거기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떨어지겠죠? 미끄럼틀처럼.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러시아의 성들은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그 지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심지어 사막에서 잠자는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어요. 그런데 지붕이 필요할까요? 지붕이 아예 없어요.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햇빛만 가리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붕의 각도를 보면 그 지역에 비나 눈이 얼마나 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중간 정도예요.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앵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요때 생길 요 각은 한자어로 여러분들 한번 배우죠. 뿔이야 뿔 가게 뿔 사슴이나 뿔 그런 뿔처럼 뾰족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각의 꼭지점 그 다음에 요 각을 이루는 두 변을 가위에 그 두 부분을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은 영어로 사이드라고 해요.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한 점 5에서 시작해서 5가 오리지널 포인트라 그랬죠. 여기도 오리지널 포인트예요.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A 쪽 B 쪽으로 가는 거죠.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라고 하며 네모 쳐주세요. 각 AOB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직선이나 선분은 괜찮지만 반직선에서는 시작하는 점이 중요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가운데에 요 각의 꼭지점, 각의 중심이라고도 표현해요. 센터. 요 가운데에 원점 O, 각의 꼭지점이 오도록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요. A, B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먼저 가든 상관없는데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가운데가 각의 꼭지점입니다. 계속 펼쳐줘요. 빨간색이 제일 눈에 잘 보인다. 각 AOB는 각 BOA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 각을 각 O 또는 각 A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각도가 30도면 각 30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아이고 지금 2학년들 등교 수업하는데 지금 2학년들 방금 수업이 끝났어요. 한 10분 정도 더 살펴볼 겁니다. 각 AOB에서 점 5를 각의 꼭지점 동그라미 쳐주세요. 꼭지점 두 반직선 OAOB를 각의 변이라고 한다. 그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 각도기로 재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에서는 각도기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얘들아 언덕으로 재보자. 자로 머리카락의 길이 연필의 길이 재보자. 중학교는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기로 재었더니 40이라고 주어져요. 40도예요. 40도. 이렇게 요만큼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벌어진 정도가 아까 얘기한 예각둔각 평각고 얘기하려고 해요. 어쨌든 40도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기호로 네모만 쳐줘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각 AO, B의 크기를 재었더니 40도이다. 40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물론 5가 가운데 와야 되겠죠. 다음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자, 써주세요. 각도가 안 주어졌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기호로 써서 나타내겠어요. 기호로 써서 나타내겠어요. 요 각 B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A, C, B 각의 꼭지점이 가운데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C가 가운데 오면 돼요. 또는 각 B, C, A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나타내고 아니면 그냥 귀찮잖아요. 쓰기도 귀찮잖아요. 그냥 각 B입니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같은 얘기예요. 요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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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입니다. 편한 대로 야 깨지겠다 이거 이걸로 해야지. 깨지겠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150 아이고 야 왜 문제를 많아 152페이지 그래서 자르지 않은 평평한 각 여러분들 운동장 생각해서 주세요. 그렇게 자르지 않은 평평한 각을 말 그대로 그걸 줄인 것 뿐이에요. 평평한 각을 쫙 펼쳐졌어요. 종이같이 쫙 펼쳐졌어요. 평각이라고 하며 우리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360도 우리 1년이 365일이죠.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360이 되어야 2나 3이나 5나 여러 가지 수로 나누기 쉽기 때문에 365로 안 하고 360로 한 겁니다. 360을 반으로 뚝 잘랐어요. 180도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줄 쳐주세요. 빨간색 볼펜 줄 쳐주세요. 각 AUB의 두 변 O가 한 직선 평평하게 쭉 뻗었다는 얘기죠. 직선이니까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평각. 이제부터는 별표를 치겠습니다. 별표 3개. 평각.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평균은 뭐냐 하면 평균 값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밀가루, 피자의 그것처럼 도처럼 뭐 부침개 할 때 평평하게 펴야지 그 맛이지 한쪽은 막 있고 피자가 이쪽에 주먹돼서 막 만두같이 되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평평하게 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줄 쳐주세요. 계속 평각이라고 하면 평각의 크기는 180도에다 동그라미 평각의 크기가 크게 2분의 1인 각을 직각이라고 하면 직각의 크기는 90도 지구상의 모든 건물들은 수직 직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쓰러지겠죠? 수직이에요. 직각의 크기는 90도이다. right angle이라고 해요. right angle. 우리도 right angle. 오른각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우리 오른손이라 그러죠? right angle. left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말도 똑같아요. 오른손을 올려요. 노래도 있잖아. 오른손 올려요. 오른손 옳다라는 얘기야. right. 오른손이고 왼편은 뭘까요? 외다. 외롭게 있다. 왼손 외롭게 이거 갓버리 떠나면 왼손은 하나만 남잖아요. 왼손. 그래서 외롭다, 외로운 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어떻게 돼요? right hand, right라고 하고 left가 뭐예요? left 남겨진, leave 떠나고 남겨진 left예요. 맞죠? 우리나라하고 표현이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계속 줄쳐주세요. 각의 크기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동그라미, 예리한 각이라는 얘기예요. 예각 동그라미. 어이구 안 보이나? 선생님 머리 때문에 안 보이나? 또 각의 크기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 둔하다는 얘기예요. 둔각이라고 합니다. 별표 하나씩만 예각, 둔각에다가 또 수업이 시작되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손을 씻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선으로 가리고 해야 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1, 2번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각을 예각, 진각, 둔각, 평각으로 구분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부터 써주세요. 1번부터 예각 예라고만 쓰자. 아이고 영어로는 cute. 예각. 그 다음에 90도는 직각 이거 한자로 무슨 뜻일까 이거? 3번 둔각 90도보다 강지만 둔하다 그랬죠? 둔각 예리하다 둔하다 그 뜻이에요. 180도 180도 아까 뭐라 그랬더라? 180도 케이크를 뚝 운동장처럼 평평하다 그랬죠? 평각 평평한 각 운동장 생각하겠습니다. 평각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은 무슨 얘기야? 2번은
태양 전지판은 여러분들 아파트나 저기 지금 건물에 지금 우리 학교에도 위에 있어요. 볼 일은 없지만 수성초등학교 지붕에도 있어요. 태양 전지판은 태양 강성과 직각을 이룰 때 여기 있다. 직각을 이룰 때 직각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어졌네. 직각을 이룰 때 전기 생산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많이 못 봤고요.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은 주로 이제 남쪽에 이렇게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 하지 저 북극이나 그런데 설치해도 많이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의 크기는 AOB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AOB면 여기는 요 벌어진 정도가 얼마냐 이거죠. 여러 초등학생도 알아요. 가위를 할 때 얘를 얼마나 이쪽을 자기 손 쪽을 많이 벌려야 반대쪽도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기 요 벌어진 정도를 이게 직각이 90도니까 여기가 평각이 180도, 평각이 360도인데 평각 반 자르니까 180도. 근데 거기서 이게 직각 90도를 잘라냈어요. 90도 여기가 직각이야. 이 직각이라고 표시를 얘기를 안 해줬어. 왜? 당연히 특별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은 이렇게 수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90도란 얘기예요. 요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거 풀 수가 없죠.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나머지가 90도. 여기 90도인데 요만큼이 55도래요. 55도. 그럼 90도에서 요만큼을 빼야 요만큼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되겠죠. 90도 빼기 55도는 35도. 35도. 우리나라 위도하고 관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가위에서 얘기한 막곡지각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43분? 이거 맞춰야 되겠다. 수고했습니다.